월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합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에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일단 관심, 핫 키워드 4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대로 괜찮은가는 뭡니까? 첫 번째. 저번에 5월 달에 최태원 이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대한상회 회장께서 한국에 던졌던 화두 얘기입니다. 그때 이 규제부터 노사관계, 외교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좀 봐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대한상인가 그와 관련해서 첫 타깃으로 상속세를 거느렸습니다. 상속세를 네.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또 뭐가 보고서를 내놨군요. 네, 보고서를 좀 봤었는데 상속세가 이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가 붙으면 대기업, 주요 기업의 경우에 상속세율이 60%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세금은 늘겠죠. 세금 늘면 한 1조 원 정도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이 있나 봤더니 0.6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GDP가 0.63%포인트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큰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2% 요즘에 성장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 현재 대기업 경영자들의 79.5%, 그러니까 거의 5분의 4 정도가 60대 이상인데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은 상속세 기시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도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50%인 상속세율 손봐가지고 세율을 OECD 평균인 한 15% 수준으로 좀 낮추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도 없애서 이 제3자한테 자산을 처분할 때 이 자본이득세, 그때 세금을 내기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된다. 미국, 캐나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 대한상의 논리였는데, 이 주장이 관철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29일 날 마무리될 21대 국회 말고 22대 국회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들 때문에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되려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자리 잡았던 이 재벌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제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 야당, 거대 야당을 어떻게 넘는지, 이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명목 상속세율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다양한 면제나 유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막 지분 내놓고 이러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밸류업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미약품도 상속세 납부 재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흔들린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에 방금 전에 우리 이슈엔 특징주에서 반정민 소장도 뭐 김값 오르고 뭐 간장값 오르고 지금 다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수요가 더 커지는, 해외에서 수요가 더 커지는 시점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냉동식품이 요즘에 또 급성장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봐야겠는데, 하나는 내수가 괜찮고요. 해외 판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수는 왜 괜찮고 해외는 왜 괜찮은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냉동 부분에서 김밥도 김밥이지만 만두와 피자가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이 됐는데, 냉동 만두가 올 초부터 5월 들어서 전년 대비 360%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이 상승했고요. 피자는 더 컸습니다. 8배 뛰었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에 외식비가 비싸졌으니까 마트에서 만두랑 피자 사와가지고 먹자. 요새는 만두랑 피자도 옛날이랑 다르게 맛있더라. 뭐 이런 논리들이 조금 실제로 숫자로 나타난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사랑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 K푸드에 대한 열풍입니다. 특히 주류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이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닭에 대한 사랑이 이 한국 여러 가지, 특히나 만두나 이 피자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허들을 좀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 기자도 냉동만두 좋아하죠? 잘 먹습니다. 아, 예, 잘 먹군요. 지금 우리 시 기자가 이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 이런 쪽에 굉장히 기자 중에서는 가장 빠른데 냉동만두 갖고 왔단 말이죠. 네. 관련된 종목 어떤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추세가 실적이 확인됐다면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CJ 제일제당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요, 냉동 피자 1위가 CJ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엔 레슬레였는데 CJ가 이 슈안스라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레드바론이라고 냉동 피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분기에 이 실적 데이터 봤더니 이 회사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1분기에 미국 점유율 20%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CJ의 미국 만두 점유율도 보면요,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CJ의 미국 만두 점유율 압도적입니다. 42% 정도 됩니다. 이런 공고한 점유율 바탕으로 올해 CJ 제일제당의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 10%, 그러니까 더블 디지트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는 게 지금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이런 증권가의 이 장밋빛 전망에 대한 이 기대에 부합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CJ 제일제당 증권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아침에 한국경제신문 보고 사실 뭐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놀랄만한 얘기죠. 예. 네, 두산이 드디어 SMR 소형 모듈 원전 요거 주기기 납품 요거 맞습니다. 하게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옛날에는 요 얘기입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부분에서 낭보를 전했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 단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투자해왔던 이 미국의 SMR 강자 뉴스케일 파워, 이 뉴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조 원 규모의 소형 원전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스케일이요, 이 미국의 IT 인프라 기업 스탠드아웃 파워에 아마 한 50조 원 넘는 대규모 인프라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상반기에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요, 세계 이 SMR 시장에서 가장 앞선 업체로 꼽힙니다.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의 SMR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앞선 업체가 뉴스케일이라고 보는 거고, 이 두산이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던 2019년부터 총 1억 달러 넘는 투자를 해오면서 투자하는 대신에 당신들이 잘 돼서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 기기 쓰세요라는 식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합의가 이제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역시 이 SMR 미리 내다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SMR 전용 생산 라인 지금 구축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SMR 상용화되면 두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 생산 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 업계에서 TSMC가 될 수 있다. 두산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을 내다본 두산의 투자가 지금 꽃 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이번 오늘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 증명이 될지 한번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의 TSMC가 될 수 있다. 파운드리 업계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금 갖고 있죠. TSMC는 SMR 시장 얼마나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SMR이 소형 원전이지 않습니까? 이 원전이라고 하면 전력 생산은 비교할 수 없이 좋지만 다른 발전 전력에 비해서 방사능 유층이라는 안정성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방사능 문제는 상당히 좀 덜한 냉각수 유출 문제가 제거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건설비도 한 기존 대비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많이 낮출 수 있는, 전력은 적지만 그래도 입지나 건설이 유연한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이 전력 수요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 인근에 SMR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서 각광을 받게 된 시장인데, 이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뉴스케일이 추진하는 SMR 사업에 11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요. 왜냐하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SMR이 2033년에는 98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 98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산뿐만 아니라 SK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물산 같은 곳도 다른 업체들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점, 이것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원전 기술 갖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고 두산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우리 이슈 레이더 시간 마지막은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 일정, 우리 투자자분들 꼭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일정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많은데요. 실적보다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고 그중에 딱 하나 꼽으라면 요거 꼽아야겠습니다. PCE를 꼽아야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물가 소비 지수군요. 지출,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인데, 일단 데이터 보면은 추정치가 전월 대비 PCE 물가 지수가 0.3% 정도 올랐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 정도면 물가는 잡히고 있구나라는 이 심리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함께 나오는 퍼스널 스펜딩이라고 해서 개인 소비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개인 소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에는 한 달 전에는 0.8% 상승했었던 것이 이번 추정치 역시 0.3% 증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요,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 소비가
많아져야 GDP가 상승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됐는데 이번 데이터 어쩌면은 개인 소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가질 만한 데이터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나온다는 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서는 인구 관련 통계가 이틀 연속 나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인구 관련 데이터 좋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미래 측면에서도 뭔가 좀 뾰족한 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한국의 3월 인구 동향, 지금 얘기했던 출산율 관련된 지표 이번 주 수요일에 통계청이 내놓기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윤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